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밤의 고장 공주에서 대표적인 겨울 별미인 군밤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려 겨울의 정취를 즐겼는데요. 올해는 전국의 알밤 주산지들이 참여하는 알밤 박람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대형 화로를 둘러싼 사람들. 저마다 긴 장대 소쿠리를 이용해 밤을 굽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방금 산 알밤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장작불에 따스한 온기로 몸을 녹이며 맛있는 군밤을 먹어보는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확실히 휴게소에서 구워 먹던 것보다는 좋고요. 직접 와서 구우니까 경험도 되고 추억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알밤의 고장 공주에서 열린 제7회 군밤 축제. 이번 축제에서는 밤 생산 농가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알밤을 구입할 수 있고 즉석에서 군밤도 맛볼 수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 등 밤이 들어간 맛있는 먹거리에서부터 밤 성분이 들어간 비누 만들기나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알밤의 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알밤 박람회도 개최됐습니다. 2000년의 밤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를 중심으로 부여와 충주 등 국내 밤 주산지와 다양한 밤 품종을 선보이고 밤의 역사와 효능, 재배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밤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밤 생산 장비를 소개하고 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대한민국 밤이 더 좋아진다라는 주제로 공주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경우는 밤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박람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밤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상가마다 긴급재해구호비와 생활지원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보험료와 생활요금 경감 등 38개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 25일 지원한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20억 원 외에도 시장 재건에 필요한 추가 교부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벤처부 등은 명절을 앞두고 임시시장이 설치되면 석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20%로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등이 공동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서산 태안도 이와 연계된 수소에너지 단지가 가시화되는 만큼 최종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자동 비행 장치가 탑재된 무인항공기는 소형의 원격 조종으로 통제하는 드론과 달리 전술적 운영, 활용 면에서 규모가 방대합니다. 우주 비행체 분야와 협업부터 초고도 감시 정찰, 정밀 공격 무기 등 국방 산업은 물론 화물과 농업, 소방 등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도심에서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무인기들을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 또는 화물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래에 이 항공산업에 적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으로 오는 2030년 세계 시장 규모는 125조 원, 국내만 2조 2천억 대에 달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등 민관이 함께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서산 태안을 비롯해 전남 공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 지역에선 성일종 의원이 국회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열고 입지의 당위성과 유리한 환경 등을 알리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무인항공기 연료인 수소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산 부성면 일대 공장 부지를 잠정 결정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희 지역의 공항, 항만 이런 공장에 대한 입지 여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연료에 기반을 둔 항공기가 개발이 될 것이고
또 무인기도 수소 연료에 기반을 둔 무인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서산 태안에 무인항공과 수소산업이 결합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한화 등 3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돼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됩니다. 서산 태안은 경쟁 지역들에 비해 수도권과 가깝고 항공 특성화대학인 한서대 등 인력 양성 면에서도 유리해 차세대 항공교통실증단지 유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시내버스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1,957만 명으로 전년도 1,752만 명보다 11.7%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714만 명보다도 14.2% 늘었습니다. 시는 간선급행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 증회, 광역 노선 1,001번 신설, 기존 노선 배차 간격 단축 등이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세종시에서 실증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 이용자도 서비스 제공 첫 해인 2021년 34만 명에서 지난해 말 66만 명으로 94.1%나 늘었으며 어울링 회원도 2022년 20만 7천 명에서 지난해 24만 8천 명으로 19.6% 늘었습니다. 대전시가 1시간 이상 무단 방치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바로 견인 조치합니다. 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본격 견인 조치를 추진하고 대여업체에 3만 원 이상의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킥보드 등에 대해 개고 조치하고 1시간 이내 수거나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감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닥터리포트 이중선 객원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주차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통상 1월 3주에서 2월 4주 사이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을 먹거나 감염된 사람의 손이나 토사물 등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됩니다. 미열과 함께 온몸이 쑤시다가 심한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에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탈수증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 환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일상생활에서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생활 공간을 구분해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변기 뚜껑을 닫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서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리면은 비말이 발생이 줄어들게 되고 화장실 변기에 오염된 곳을 락스로 세척하면 가족 간의 전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 환자는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48시간까지는 등원과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금산군 재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창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밤 11시쯤에는 세종시 전이면의 한 공장에서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